며칠 뒤 목수들이 철거 중인 한옥을 찾았다. 한옥의 목재를 해체하기 위해선 한옥을 지어본 전문 목수가 필요하다.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작업이 순조롭기 때문이다. 이 집을 그냥 단순하게 철거하는 게 아니고 해체해가지고 목수들이 그걸 나무를 쓸 수 있게끔 분해를 해야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수의 방망이질 몇 번에 단단히 조립된 나무들이 순순히 떨어져 나간다. 이래서 모든 일엔 주인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모든 작업이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다. 목수들이 발을 디딜 곳이라곤 좁은 나무 틈이 고장. 특히 흙이 묻어있는 나무 위는 베테랑 목수의 다리도 떨리게 만든다. 발을 제대로 디뎌야 힘을 쓸 텐데 쉽지 않다. 인간이 협소하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잘 요령껏 해갖고 뭐 하는 수밖에. 숙련이 좀 필요해요. 이게 요령도 필요하고. 예예. 많이 이제 경험해봐야 이제 안전하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이재성 씨가 아이디어를 냈다. 진짜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나무 뒤집고. 제대로 힘을 쓰기 애매한 곳에 발판을 만든 것인데 덕분에 목수들의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여기에 이제는 볼을 빼면은 한쪽이 빠지면서 한쪽만 빠져도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확 넘어온다든가 그러면 사람이 밀리고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석가래와 함께 지붕의 하중을 지탱하는 대들보는 해체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새로운 연장까지 힘을 보태지만 대들보는 꿈쩍도 않는다. 이게 이제 얘 갖고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수축도 돼갖고 깡물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또 침묵도 했고 당시에 그래갖고 이 따뜻 물어갖고 더 쪼이니까 안 빠지네. 근데 잘 쳐주고. 혼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여럿이 힘을 보태면 된다. 앞서 이재성 씨가 만들어 놓은 발판을 이용해서 힘껏 망치질을 하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대들보. 이제 양쪽의 균형을 맞춰서 대들보를 들어 올리면 된다. 간다. 목수들의 협동작전에 대들보도 결국 항복을 한다. 대들보를 옮기는 목수들의 손놀림이 신중하다.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옮기는 과정에서 자칫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조가 잘 됐으니까 나무가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더 털어지도 않고 이게 그 집도 질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가구라든지 소목으로 쓸 수 있으면 이제 더 좋거든요. 이게 물입결 막 그런 거 하고 여러 가지. 한번 요령을 터득하자 다른 작업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된다. 올리면 되나? 하지만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쭉 가가지고 저기다 차에다 바로 씌워버려. 한옥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쪽이 미끄러지게. 주변에 같이 올라가서 같이 해줘. 이 나무 밑에 있지 말고. 귀한 목재가 안전하게 트럭에 실릴 때까지 목수들은 그저 숨죽여 나무를 나를 뿐이다. 하나를. 200kg 넘어 어쩔까? 200kg요? 정확히는 맞죠. 무거우니까 좀 위험하고 서로 손발이 안 맞으면 사고가 날 수가 있지. 근데 대개는 다들 일의 경험이 있어서 힘을 써도 같이 합쳐서 쓰고. 오랜 세월 동안 든든히 집을 지켜온 목재들. 그 수고로움을 알기에 목수들은 이곳의 나무들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 그렇게 꼬박 이틀이 걸려서야 30평 한옥의 나무들이 분해됐다. 행여 귀한 목재들을 놓칠세라 목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하다. 옛부터 한옥을 짓는 데 사용됐던 목재는 나무 중 으뜸으로 꼽히는 춘향목. 춘향목이 목재로 쓰이려면 적어도 50년은 된 것이어야 가능하기에 이곳의 나무들이야말로 보물이 따로 없다. 조금 힘은 드는데도 보람을 느끼니까 괜찮아요. 옛날 그 고재를 다시 이제 살려갖고 쓰기 때문에 그 자원을 아낀다. 또 환경을 또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거 쓰면 이제 우리가 유한한 자원을 유한하는 자원으로 쓸 수 있잖아요. 2.5톤 트럭 2대 분량의 귀한 고목재들. 자칫 의미 없이 버려질 수도 있었던 소중한 자원이 목수들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 다시 찾은 가평의 목재 공장. 특별한 주문을 받고 한창 작업 중이다. 한옥의 방문 모양을 그대로 살린 고목재. 과연 무엇을 만드는 것일까? 이거는 뭐 만드세요? 이거 자탁도 만들고요. 네. 거의 자탁을 만든다, 이거. 자탁이요? 가능한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이번 작업의 포인트. 그러자면 나무 사이사이 쌓인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한옥 고목재의 중후한 느낌은 살리되 좌탁으로서의 품위는 지켜야 한다. 손상은 시키지 말아야죠. 고제 느낌을 손상은 시키지 않으면서 좀 다듬어줘야죠. 이쁘게. 목수의 세심한 손길로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독특한 좌탁이 완성됐다. 이처럼 한옥 고목재들은 다양한 쓰임새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손이 훨씬 많이 가야 하는 목재도 있다. 언뜻 봐도 묵은 때가 많이 쌓여 있다. 하지만 이 목재 역시 목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다. 일반적인 사포질로는 때가 벗겨지지 않을 경우 물로 닦아가며 사포질을 해야 한다. 원래 나무가 갖고 있는 결이 보일 때까지 이 작업은 수차례 반복된다. 오래된 나무는 거의 마루판 같은 거는 이게 지금 마루판인데 마루판은 오래된 거기 때문에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생각 외로 기름기도 많고 물로 싹 닦아내다시피 해갖고 삽포질을 해야 돼요.
오염이 심할수록 이 지난한 작업은 한동안 계속된다. 하지만 요즘은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목재라는 걸 알기에 목수는 정성을 다한다. 아무래도 때가 잘 안 가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잘 가게 해주려면 여기 좀 신경도 쓰이고 네. 이게 좀 힘들어요. 이 고제 일은 이게 최고 힘든 거예요. 손이 부르트도록 때를 닦아낸 뒤에야 본연의 나뭇결이 드러난다. 깨끗이 닦여진 나무는 다시 한번 자연 건조를 시킨 후에 가구로 만들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겉표면을 완전히 벗겨내기도 한다. 오염이 너무 심하게 됐거나 썩어버린 경우인데 이럴 경우 멀쩡한 속살만 이용한다. 질 좋은 한옥 고목재의 경우 표면을 벗겨내도 재활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안병근 씨는 오늘 그런 목재를 이용해서 반다지를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한옥 고목재의 느낌이 사라져버린 경우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다. 뜨거운 불로 그을리는 과정인데 이 작업 역시 만만치가 않다. 더운 날 불을 만지는 수고는 준비 운동에 불과하다. 오래된 나무가 주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고된 작업이 뒤따른다. 깎아내고 하면은 기양치를 하게 되면은 고하고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태워갖고 다시 이제 연출을 해야죠, 고각으로. 바로 검게 그을린 부분을 적당히 깎아내는 작업인데 확실히 그냥 태웠을 때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이 난다. 문제는 이 작업 역시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 번 반복될수록 상품의 가치는 높아진다. 몇 번을 이렇게 하세요? 3번을 해야지 나뭇결이 진짜 이쁘게 나와요. 상당히 많이 가네요. 많이 가죠. 엄청 많이 가죠. 요전에 나오는 기존 품목보다는 손이 많이 가요. 한 기존 품목보다는 손이 한 3번, 4번은 더 가야 돼요. 태우고 갈아내기를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전혀 다른 가구로 변신한다. 이처럼 솜씨 좋은 목수의 손길에 목재는 새로 태어났지만 그의 몸엔 힘든 작업의 흔적이 남는다. 거기 아프니까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먹고 있으니까 뜨거운 물 먹고 가시고 소금물로 가셔내고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길이 가는 대로 멋지게 변신하는 가구는 목수의 큰 기쁨이다. 여러 번 반복된 과정 속에 반들반들 윤이 나는 나무. 한옥 고목재의 장점은 이렇듯 목수의 손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